아수라장된 국정조사라고 해서 이제 조작된 국정조사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이거 한번 논의나 볼게요. 박상영 검사가 특위에 출석을 했다가 증인 선서 거부를 하고 난 뒤에 이제 한 40분 만에 퇴정 조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하고 박 검사 양측이 서로를 향해서 위법행위라고 맞서고 있는데 지금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측 한번 얘기를 먼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이거 위법행위인가요? 위법행위는 아니지 않나? 증인 선서 거부하는 게. 네. 선서 자체는 위법행위는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게 위법행위는 아니지 않나요? 이제 서영교 국조위 특위위원장은 박상영 검사의 어떤 그 선서 거부에 대해서 일단 위법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위법한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위법과 그다음에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부적절하다. 그 부적절하다는 건 이제 정치적 평가 혹은 그냥 이제 평가고 위법하다라는 거는 이제 그 국회법 몇 조 몇 항을 위반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증인 선서 안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싸운 적은 과거에도 있지만 위법하려고 하면 뭐 고소 고발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법 어느 조항을 의율할 수. 내 지금 서영교 의원님 지금 비난하는 거죠. 아니 뭐 지금 국조 특위 이제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위법이라고 하려면 이 어떤 법으로 이거를 의율할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냥 하는 얘기잖아요. 위법까지는 모르겠고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증인 선서를 거부한다라는 거는 이제 정치적으로는 뉘앙스가 이 사람 솔직히 말 안 하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게 대중들한테 그렇게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뭐 법률가들 입장에서는 자기 방어권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어떤가요? 뭐 서영교 의원에 대한 뭐 준법 정신이나 서영교 의원이 갖고 있는 법률 상식에 대한 기대치가 애초에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서영교 의원 정도 되면 이 정도 말할 수 있겠다. 서영교 의원이니까 지금 그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회법이 있고요. 국회 증언감정에 그렇죠. 증언감정에 관한 법을 봐야 돼요. 국회법이 있고 국정감사, 국정조사법이 있고 국감법이 있고 증언에 관한 법이 있는데 국회 증언에 관한 법률을 보면 형사소송법 148조, 149조를 준용한다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선서를 거부하던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법리고요. 조국 혁신당의 조국 당대표가 본인 재판에서 그걸 이유로 다 거부했던 거예요. 저는 형사소송법 148조에 의해서 다 거부하겠다. 라서 거부한 거고. 거부를 했지만 계속 증인신문은 계속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선서를 거부하던가 뭐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습니다. 개별적인 질문에 대해서 해도 증인신문은 진행될 수가 있는데 서영교 의원의 시선은 그거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근데 이 박상용 그 검사의 시선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해서 소명서를 7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유인 거고 이건 계속 하자라고 했더니 서영교 의원이 퇴정해서 퇴정을 한 건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최종적으로는 그 법원에 가서 나중에 판단을 받게 됩니다. 고발 조치가 있으면. 고발 조치는 이 위원회가 종료되기 전에 해야 돼요. 이거 뭐 관련 판례를 보니까 나중에 박근혜 그 국정농단 그 특위에서도 보니까 특위 다 끝나고 종료하고 나중에 정치적 공격으로 그 위원들의 3분의 1 연서 받아서 고발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고발했더니 그 고발이 다 공소기각당했어요. 각하됐구나. 네, 각하됐는데 그래서 그 고발을 하려면 빨리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 말씀 아까 제가 빠뜨린 부분은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 뭐 증언 선서 거부하면 이제 위법다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도 소명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고 그 소명서에 나온 내용이 정당한가 아니한가를 판단하는 건 이제 위원장이 그냥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아니니 이런 식으로 너 위법이다 위법 아니다 하는 공방이 크게 의미가 없게 돌아갈 확률이 높죠. 근데 그날 그 서영교 의원의 어떠한 저런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태도라든지 그다음에 박상용 검사가 또 복도에 나와가지고 뭐 그런 말도 하셨어요. 뭐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 안 하겠다고 하면 내가 선서하겠다, 선서하고 내가 뭐 증언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였어요, 우리? 일단은 본인이 이유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유를 소명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이유 없이 증인 선서를 거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유를 말하려고 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법을 아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유를 말하려고 했을 때 마이크를 가지고 오세요. 네, 마이크로 말할 자격도 없다는 뉘앙스에 그러면서 마이크를 뺏어버리고 나가가지고 복도에서 이 카메라 기자들이 막 쫓아오니까 그때 뒤 돌아서면서 이 박상용 검사가 했던 이야기가 제가 거악을 수사했습니다. 근데 왜 그 거악을 이렇게 옹호합니까? 왜 국회가 법을 안 지킵니까? 거의 막 토해내듯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박상영 검사가
이화영에게 아쉬운 게 있었던 사람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네. 그 당시의 수사 과정에서 그야말로 아쉬운 게 있었던 사람은 정진상 씨가 입을 다물므로 인해서 이화영 씨가 본인에게 죄가 다 뒤집어 씌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아마 가만히 있을 경우에는 본인이 짊어져야 되는 그런 죄의 무게가 너무 커지니까 그래서 아마 서민석이라는 변호사를 통해서 뭔가 다른 정황이나 이런 것들 조금 더 본인에게 본인은 이제 자기 유리한 방향대로 네. 말하고 싶겠죠.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 판에서 그냥 그 법리를 설명하고 제대로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그 진실을 밝혀내고자 했던 것에 대한 이게 좀 굉장히 답답한 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설변님 우리 정치 맹수님이 다른 방송에서 네. 하셨던 이야기가 네. 되게 놀랐어요. 뭐요? 검사는 원래 회유를 하지 않나요? 진실을 말하라고? 그러니까 그게 회유라고 이러는 거야. 한다면, 예, 그게 그게 회유라고 수사 한다면. 여당에서 방법, 수사 그러니까 방식. 여당에서 회유 자꾸 강조를 하는데 네. 어떤 식의 회유가 있었다면 검사는 진실을 말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 아닌가? 이 말씀을 그때 하셨던 걸 제가 보고는 이게 이제- 그래서 자꾸 이제 그 회유란 단어 그 프레임 안으로 가두어 버리니까 네. 아마 이게 좀 그래서 좀 무리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아니 봐집니다. 뭐 이슈 여신님이야 뭐 아무런 정보가 없으니까 그렇게 평론한다 치지만 정보가 실제로 있는 어떻게 했어요? 그 박성현 검사랑 얘기할 때 실제로 왁구를 짜서 들어갔던가요? 아니 저한테는 저 네. 그때도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그때는 제가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정치적 입장이 그때는 민주당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검찰에서도 제가 민주당에서 나온 변호사라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제가 당에다가 당대표실에서 누구한테 얘기할 줄 알고 저한테 그런 프레임을 얘기를 했겠어요. 그런 얘기 자체를 할 수가 없었고 당시 저도 뭐 꾸준히 밝히지만 당시도 당대표실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었어 공유하고 있었어요 상황을. 예, 저 혼자 그냥 한 게 아니라 저도 누구 부탁받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당에서 이거 제가 법률위 부위원장직을 당시에는 하고 있었으니까 그걸 공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 당 대표실하고 다 공유를 하고 있었었지. 그걸 저 혼자 그냥 일반 변호사 같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슨 책이 잡히려고. 아 그러니까 뭐 약간 그 인상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도 법률 근데 저한테는 그랬어요. 그냥 정의로운 검사 뭐 이건 진짜 법과 원칙대로 아니 하는- 되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제가 그때 미안해요.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되게 정중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젠틀합니다. 사건, 이건 사건일수록 더 조심해요. 솔직히 일반 사건, 자범 사건들은 어쩌다 보면 좀 함부로 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이 사람은 그냥 원칙에 의거해서 수사하고 하는 인상을 받았다. 뭐그 정도지. 저한테 뭐 대충 뭐 이렇게 저는 솔직히 그 당시에 서미석 변호사님이랑 박상윤 검사랑 그렇게 통화를 하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어떻게 네. 느꼈냐면 어차피 이거 뭐 이제 검찰에는 녹취를 전체 이제 다 보냈는데 이제 제출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편집해서 이렇게 공개했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이건 입장에 따라서 서로 아전인 수밖에 올 수 없는 네. 거고 해석에 따라서 저는 이 사람이 그 하는 녹음 파일 들어보면은 부적절하다고 느끼거든요. 회유를 하는 게 그 뭐 적당히 하는 선이 아니라 뭐 이러이러한 진술을 필요로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표현들이 보면 그냥 엮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제가 흔하게 보는 건 아니라서 흔하게 뭐 접하는 건 아니라서 거기다가 뭐 연어 술 파티라는 레토릭으로 표현하니까 어떻게 뭐 20, 30분도 안 되는 사이에 술 파티 하냐 그러지만 사실 그 음식 싸들고 들어가서 반주하고 얘기하고 그게 핵심일 텐데 그걸 이제 교도관들이 증언을 했고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원칙에 입각해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공소 유지했던 그런 검사로 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상을 물어보는 거죠. 처음에 얘기할 때 아니, 저한테는 뭐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었었고 아니 그러니까 뭐 제가 어디서 나온지를 알고 있으니까 뭐 경험칙을 얘기하자면 저희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을 하면 그 공판검사님이 쓸고 오세요. 와가지고 이걸 왜 국민참여재판으로 국민참여재판하면 검사들도 준비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막 이거 집행유예가 나올 건데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 집행유예 구형하실 거냐 이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는 또 함부로 말을 안 하시거든요. 혹은 다른 뭐 정치적인 사건을 맡을 때 항상 그 저에 대해서 나름 검사님들이 검찰 조직에서 뒷조사를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얘는 뭐 대학교 어디 나오고 고등학교 어디 나오고 뭐 얘는 로스쿨 몇 기고 막 이거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물어오거든요. 하죠. 그런 게 있는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그 검사들이 이러한 방식이 수사 방식이나 알아보는 방식이 다 위법성이고 무슨 조작하려고 하고 한 거는 아니다라는 제 경험치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 주제는 일단은 증언이니까 증언 거부니까 거기에 한정해서 또 첨언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전 세계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어느 나라에도 또 그 근래 그러니까 현대에 와가지고는 이런 식으로 증언 거부권에 대해서 윽박 지르고 서영교 의원처럼 증언하세요! 뭐 윽박 지르면서 고발하겠다 이렇게 진행되는 건 없습니다. 이건 거의 그 춘향전에서 거의 변사또 혹은 아니면 뭐 와, 너무 우리 같다. 아니 이럴 때만 보는 거야. 너 바른 대로 고하지 못할까?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원님 재판하고 있다. 원님 재판이요. 바른 대로 사실대로 말하지 않을까 이런 것이지. 만약에 쿨하게 저는 선서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이건 행정 절차거든요. 하나의 행정 절차로서 선서 안 하시겠어요?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증언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법정에서도 이렇게 하거든요. 법원에서 그렇게 예, 하죠. 예, 근데 이게 그러면 이게 그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조작기소위원회가 그 정치적으로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행정 절차는 그냥 물 흘러가듯이 가야죠. 선서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개별적인 질문에 대해서 박상현 검사가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언할 때도 있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냥 흘러가야지. 이거를 결국 시작도 못한 거 아닙니까? 네.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런 모습이 좀 아쉽습니다. 뭘 더불어민주당이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 이걸 해요. 솔직하게 그럼 왜 얘기해야지. 하는 거예요?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를테면은 지난번에도 인용을 했지만 송영길 대표 사례나 뭐 이런 거 뭐 죄가 있든 없든 간에 네. 국가 권력이 수사권이든 기소권이든 행사할 때는 어쨌든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법에 따라 해야 되는데 불법하게 위법하게 그 권한을 행사한 사례들이 있으니 그걸 조사한다라는 네. 거잖아요. 첫 번째는 그게 있고 정치 집단에 이걸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근데 그거를 이를테면은 이게 공소 취소가 목적인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공소 취소가 목적인 거 아니냐라고 이제 공방하는 거잖아요. 그런 건 이제 행정 절차라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치 공방의 일환이에요. 그거를 민주당이 모르고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그 계엄 이후에 과방위에 나와가지고 선서 안 하고 막 이것저것 떠들 때 김어준 씨가 선서 안 하고 뭐 인민군 복장이 온다 막 이렇게 떠들 때 그럴 때 국민의힘 측에서 혹은 저 같은 패널들이 비판을 하는 게 선서를 안 한 것 자체를 정치적으로 비판할 수는 있지만 지금 박상현 검사에 대해서도 선서를 왜 안 하지 이 정도 비판할 수 있지만 그걸 진행한 최민희 과방위원장 자체를 비판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네. 근데 김어준 씨가 와가지고 너무 떠드는 말이 무슨 이상한 말이어가지고 북한 인민복을 숨겨놨다는 둥 뭐 이런 말을 해가지고 그러니 이상한 사람이 왔다라고 하는 거지 선서를 안 하면 그냥 진행하면 됩니다. 예. 저도 이거 그래요? 좀 찾아봤는데 그래서 네. 그때 김어준 씨가 했던 말이 체포되어 이동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뭐 조국 양정철 김어준은 구출하는 신용하다 도주한다.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한다. 이게 2024년 12월 23일 그때 출석해서 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엄이 일어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는데 이때는 그래서 본인 입장이 달랐다. 이번에 박상현 검사는 증인 신분이었고 네. 그리고 김어준 씨는 참고인 신분이어서 이게 선서 의무는 없어요. 네. 선서 의무는 없는데 그래서 이 사람을 참고인 신분으로 채택했던 이유 자체가 이러저러한 그런 무리를 주지 않고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이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처음에 그러니까 체포되어 한동훈 사살한다 이 세 가지 항목을 아주 살벌하게 말하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관계 전부를 다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여 말씀드린다. 감안에 들어달라. 이렇게 되게 무책임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그 계엄이 일어나면서 얼마나 불안과 공포에 떨었습니까? 이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 그래서 대통령이 탄핵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거와 관련된 어떤 자기가 들은 것들 또는 뭐 겪은 것들 뭐 아무튼 뭐 모르겠어 어떤 것들 이런 살벌한 내용들을 말을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추측성 얘기를 하는데 과방위원장 그때 최민희 과방위원장 목소리가 들려요. 네, 그래서요. 네. 너무 잘 들려. 너무 그 얘기를 경청하고 있다. 그거를 만약에 지금 너무 자극적인 얘기 하지 말라 이 얘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굉장히 경청하는 자세. 그래서 지금 박상현 검사하고 뭐 좀 다른 맥락이지만은 그래도 국가적인 그 어떤 타격을 줄 수 있는 소재라고 봤을 때 김어준 사태에서 너무 관대했다. 그러니까 이씨 여신님 말씀은 김어준 씨가 그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은 김어준 씨도 그럴 수 있는데 그거를 아니야. 조절하지 않은 아니야. 컨트롤하지 않은 과방위원장의 태도의 아니 문제를 그 비판 삼고 있습니다. 말고 이제 본질로 그 할 수 있을 수 있는 비판이라고 생각하고요. 최민희 의원이든 뭐 성교 의원이든 위원장의 그 상임위 운영에 대해서
혹은 특위 운영에 대해서 비판하실 수 있다고 네.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핵심은 김호준 씨가 자기가 책임지도 못할 얘기를 국회 뭐 이를테면은 회의장에 와가지고 떠들었다는 것, 이 자체는 뭔가 사회에 잘못된 정보를 줄 수도 있고 이러니까 비판하시는 맥락인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증인 선서가 갖는 의미가 그런 거거든요. 김호준 씨가 증인 선서는 나 못하겠다. 이거는 내가 다 사실관계 확인한 건 아니다라고 전제를 달았지만 그렇게 얘기했으면 사람들이 안 믿는단 말이에요. 정치적으로는 방금 비판하신 그대로. 그러면은 사람들은 서영교 위원장이 누군지 몰라요. 이 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증인으로 불려 나온 박상용 검사가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인식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 아 솔직하게 말 안 하려고 하는구나. 이제 그런 그러니까 자기 방어하려고 하는구나. 네. 법률적으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비판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을 거다는 점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박상용 검사의 해명을 보면 약간 한마디로 이 국조특위가 약간 덫을 놓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가 무슨 증언을 하든 위증죄로 바로 고발을 할 것이고 그걸 특검으로 넘기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경계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선서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른 부분을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번에 국정조사에서 이른바 리호남 필리핀 부재설도 새 쟁점으로 떠올랐어요. 그 이종석 국정원장이 리호남이 당시 필리핀에 오지 않았다고 증언을 했고 민주당은 검찰이 관련 국정원 자료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박상용 검사는 이미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이화영 씨가 항소심에서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항소심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게 뭐냐면 북한 공작원 리오남이 2019년 7월에 필리핀에서 열린 2차 아태 평화 국제대회에 참석했는지 여부를 놓고 공방이 불거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 특위에서 출석한 그 이종석 국정원장이 리오남은 당시 필리핀에 오지 않았다면서 대법원 판단과 상반된 증언을 했고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보고서 66건 중에서 수사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불리한 자료 53건을 검찰과 국정원이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기획 조작 수사라고 규명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박상용 검사는 국정원장의 주장은 이미 법정에서 제기됐다가 다른 증거에 의해서 배척된 것들이라고 지적을 했고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주장을 신분만 바꿔서 다시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종석 국정원장의 중립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는데 이종석 국정원장이 과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가지고 쌍방울 사업의 경기도에 관여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던 점을 들어서 폐양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박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참 이게 재판의 내용적인 가지고 우리 패널들에게 여쭤보는 것도 참 제 입장에서도 참 그러긴 합니다만은 뭐 아시는 범위 내에서 우리 뭐 하은기 부대변인 혹시 아시는 부분 평가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뭐 저기 뭐야 이종석 원장이 예전에 뭐 법정에서 증언한 부분 가지고 편견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박상용 검사 본인도 그래요. 이미 예단하고 시작해요. 이 말고 아예 매체명을 말하겠습니다. JTBC 장르만 여의도에 네. 박상용 검사가 이제 출연을 해서 정영진 씨가 물어요. 네. 그냥 앵커로서 물어요. 쌍방울 대납이랑 이재명 뭐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하니까 소설을 쓰더라고요. 검사가 예단해서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쌍방울 대담을 통해서 뭐 일정 부분의 돈이 북한에 넘어가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뭐 경기지사의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발표라도 하면 청와대에서 그걸 무시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검사의 언어인가요? 솔직히 말해서 필요 없는 얘기잖아요. 그 검사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단해가지고 기소하고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실제로 무슨 관계가 있는지 증거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보면 박상현 검사 본인도 예단을 갖고 수사를 했어요. 저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종석 원장이 이거 가지고 뭐 편견에 가득한 인물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따져야 되는 거는 이미 다른 법원에서 뭐 이걸 제출했는데 배척당했다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하나 놓고 얘기를 해야 돼요. 무슨 자료가 그러면은 진짜 필요했는데 배척을 당했고 어떤 자료에 왜냐면 같은 법정이라도 여기서는 필요하고 저기서는 필요하지 않고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의도적으로 배척했다는 증거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돼서 뭉텅이로 이렇게 해서 이거 봐라 이거 조작 기소다 하는 것도
합리적인 추론은 아닌 것이고 그렇다고 이거는 뭐 원래 뭐 증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안 받았다라는 것도 근거가 충분치는 않은 얘기 아니에요. 네. 이런 사실 지금 되게 혼탁하게 돌아가고 있을 뿐이다. 저는 이제 그 예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실무적으로 수사에서는 추리 혹은 추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셜록 홈즈나 뭐 명탐정 코난이나 다 예단하는 게 아니라 추론을 해가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 나가는 거고 그 방식의 하나로 수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서민석 변호사와 박상현 검사가 통화하는 거가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 녹취록을 공개한 서민석 변호사의 정치적 의도가 문제인 거지. 이 통화 자체는 제가 변호인으로서 아니 이게 뭐가 문제지? 라고 계속 생각이 드는데 자, 이 이호남 행적 관련해서는 이 검사는 객관 의무가 있습니다. 검사의 객관 의무로 인해서 검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발견되면 그 유리한 증거도 제출해야 되는 객관 의무가 있어요.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주장에서는 유리한 증거를 제출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그 당시에 이하영 재판에서 충분히 다뤄졌을 문제란 말이죠. 근데 이하영 그 재판에서 다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객관 의무를 그 정도로 저버리지 않았다 판결 나왔기 때문에 이하영이 유죄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이 되면서 이 리오남 행적 있잖아요. 이거는 이종석 국정원장도 이렇게 증언하면 안 되죠. 이종석 국정원장이 리오남이 2019년 7월 달에 그때 필리핀에 없었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없었다고 나는 보고받았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본인이 이호남이랑 하다못해 우리 가족들 관계에서도 누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집에 있어? 아니 집 밖에 있어? 놀이터에 있어?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내가 알고 있다 혹은 보고받았다 라고 해야지 본인은 이호남의 행적이 필리핀에 없었다고 너무 단언적으로 얘기하니까 그래요. 그 법원에서도 다른 증거들로 인해서 배책을 받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추리나 추론이라는 건 이런 거죠. 여기에 뭐 이를테면은 쓸데없이 이 커피가 있어 아무도 없어. 야 이거 누구 거야? 야 이거 여기 범인 왔다 간 거 아니야? 이거 한번 감정받아봐. 이런 게 추리죠. 추론이고. 근데 박상현 검사가 하고 있는 건 추리가 아니라 소설을 쓰는 거잖아요. 사실은. 아니 김정은이 돈 받으면 어떻게 나올 것이다라는 것까지 상상하는 게 어떻게 그게 추리고 추론입니까? 이게 추리가 아니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이제 박상현 검사한테 그 질문을 했던 내용에 대해서 저도 이제 그 프로그램 보질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예상 어떻게 했을 것이다라는 그걸 얘기를 한 것 같고. 아마 이제 박상현 검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부분을 물어보는 것도 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게 수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또 원래 수사기관은 유죄 추정의 원칙이잖아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죄를 잡아야 되니까. 수사기관은 변호사는 그렇잖아요. 무죄 추정. 죄를 이제 묻는 사람이니까 죄를 이제 어떻게든 밝히려는 사람들이니까 자기들은 그래요. 유죄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 하는 것이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상현 검사라는 수사기관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한테 이런 걸 물어보는 것도 저는 이렇게 적절하지가 않다고 봐요. 이 사람은 수사기관에 있으니까 뭐 죄를 예단해서 물어보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것도 증거와 개연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그러니까 되는 거지. 이 사람 입장에서 수사기관인 수사를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그 하원기 대변인 얘기한 대로 그렇게 추리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아니 그러면 생사람 잡죠. 검사라는 사람한테 그런 걸 열어주면 생사람 잡죠. 아니 거기에 대한 주장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되게 조금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형사 재판을 재판장과 검사와 피고인의 어떤 당사자주의거든요. 상대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국가기관이고 하니까 약간 우위에 있다고 잘못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거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서 제가 동문서답하는 게 아니라 유죄를 예단해서 뭐 추정해서 하더라도 그 김정은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는 것까지 넘어가서 하는 건 곤란하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그 부분은 방송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법정에서 한 내용이 아니라 아마 본인의 추리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 증거 기록에는 그런 내용은 없을 겁니다. 본인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그런 얘기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지점을 봤을 때는 그래서 박상현 검사가 하는 이 표현들이 다분히 정치적인 언어들인데 법률가의 언어가 지금은 아니라 뭐, 그래서 뭐 저는 정치적인 문제가 돼버려서 그래서 별로 설득력이 있는 건 아니다. 본인이 하는 저는 얘기도. 오히려 이 국정원의 나머지 문건도 제출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재심을 하든 뭐 재판에 뭘 하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왜 그러냐면 이건 보지 않은 사람들은 뭐 알 수가 없는데 알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무슨 자료인지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문제는 저도 조금 절차상 이게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다. 우리 경민정 소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쌍방울 조작 기소 의혹이 특검으로 지금 넘어갔어요. 이 관련해 가지고 지금 특검에서 이걸 검찰에서 이첩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지가 좀 불분명한 거 아니냐. 그리고 무리한 수사 확대가 아니냐라고 지금 해가지고 이게 지금 특검팀이 그 특검법 지금 종합특검 하고 계신지는 알죠, 여러분도? 네, 2차 특검. 아니 우리 구독자분들도 알고 계실 거야. 근데 뉴스가 워낙 안 나오니까 지금 나오니까, 예. 특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실 텐데 지금 종합특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검법 2조 1항 13호에 따라서 수사대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13호가 그걸 거예요. 기타 인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ETC 규정이거든요. 기타 등등. 네. 예. 아니 그거는 그 아예 조항이 적혀 있지 않나요? 윤석열 부부가 뭐 네. 수사 사항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 제기 절차에 관해 그렇죠. 뭐 이제 원합력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그 내용 그러니까 내용은 규정 자체는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니까 윤석열 부부가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 제기 절차에 관해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한 사건이라고. 근데 이 사건이 볼 수 있냐? 그래서 쟁점이 하나인 거죠. 네. 그러면 그걸 이첩받았을 때 이걸 그렇게 해석했다면 관련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증거가 있나요? 뭐 모르죠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는 모르죠. 대통령실에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고됐다라는 건 아직은 없는 것 아직까지 같아요. 네. 언론 보도를 네. 통해 공개된 건 없다라는 그러니까 게 이제 속보로 종합특검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대북 송금 사건 그래. 개입 시도 확인.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네. 수사기관이 갖고 있는 증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속보에 의하면은 그걸 우리는 지금 대중에 공개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네. 확인을 못하지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마 이 특검팀에 대한 이런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마 종합특검 측에서 우리가 이러한 이첩을 받아도 불법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아니다라고 할 것을 테고 지금 저는 속보로 나온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닌가 그리고 싶어요. 이제 뭐 각 언론사 법조팀 이런 데서 이제 그 취재를 하겠죠.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혹은 윤석열 부부가 이 사건에 관련해서 보고도 받고 뭐 개입을 했다는 증거에 관해서 필요하면 언론에 통해 공개가 네. 되겠죠. 네. 일단은 이게 지금 민주당 주장은 그 2조 1항 13호인데 13호가 이렇게 돼 있어요. 1호부터 12호까지의 사건과 관련된 고소 고발 사건. 14호가 1호부터 13호까지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주당 주장이 아니고 특검. 네, 특검. 네. 그러니까 지금 특검이 주장한다는 게. 네. 근데 이게 그러면 1호부터 12호까지 관련된 사건인데 1호부터 12호에 이 조작 기소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대북 송금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아까 하원기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뭐 수사로부터 보고받던가 뭐 이런 내용 있잖아요. 그런 내용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식으로 그냥 다 우겨넣기 관련된 모든 사건 다 우겨넣기 하는 게 비판을 아니할 수가 없는 거고 이게 지금 너무 대한민국이 이걸 지금 국정조사도 하고 있는데 또 특검도 하고 이거 사실 엄밀히 할 거면 공수처에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공수처는 또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그 특검을 만들었으면 특검의 각 조항대로 그 이렇게 돼 있어요. 명태균 뭐 비아폰 뭐 몇 호인 거고 또 무슨 박성재로부터 무슨 박성재는 누구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무슨 김명수 관련된 수사에 관해서 뭐 질의한 거 이건 10호고 9호가 이제 뭐 건진법사 이종호 김종환이 9호고 8호가 양평고속도로고 7호가 뭐고 쭉쭉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네. 이 대북 송금 관련해는 특검이 없단 그러니까 말이죠. 저는 네. 이 사건은 나중에 법원의 판단을 또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그 김건희 공소기각이다, 특검에서 이것도. 이거 네. 관련해 공소기각 많이 당했잖아요. 한 네. 서너 번 있었던 네. 걸로 기억이 나요. 제가 궁금한 거는 특검은 범죄 수사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다 줄줄이 엮어서 별건 수사처럼 하면 곤란하다라는 게 변호사님 네. 말씀이신 거고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 사건에 관련해서 박상용 검사뿐만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 보고를 받았고 이를테면은 지금 특검 주장에 의하면 그렇죠. 보고를 받았고 개입했다라는 게 실제로 드러나면 다른 국면으로 들어가는 근데 거죠. 조금 저 속보 내용 중에 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개입 시도 확인이 어떤 시도를 민정수석에서는 알아볼 수 있는데 시도. 그러니까 민정수석에서는 전화해서 네. 어떻게 돼 이런 거. 네. 박상현 검사가 뭐 프로그램에 출연을 한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 프로그램 앵커들이나 또 기자님께서 그냥 좀 전에 우리가 썼던 그 단어, 그 예단을 하고 질문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뭐 그럴 줄 아셨는데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몰아가는데 그런 질문을 하고 박상현 검사가 어떤 대답을 하든
듣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네라는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가 되더라. 아니에요. 그런 뉘앙스를 좀 느꼈고 근데 제가 이제 요거를 잠깐 아까 들어갔던 얘기를 잠깐 꺼낸 이유가 이게 특검이 아까 우리 정치 맹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검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이 말이 지금 포인트야. 특검이 너무 많아. 왜 특검 만능주야 완전. 그냥 네.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특검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기각을 여러 번 맞고 해서 체면이 구겨지는데 근데 계속 뭐 비슷한 건을 또 만들고 더 크게 조직을 구성하고 해서 자꾸 특검 차려가지고 또 밥상 내놓으면은 밥상 걷어차이고 또 특검으로 또 맛있게 자기들이 나름 밥상 차려 내놓으면은 또 이건 또 아니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계속 거절당하고 아니라고 하니까 계속 그냥 이 피로와 불신 뭐 특검의 일상화가 주는 그런 상태 이 상태에 놓여 있다 그렇게 봐줘요. 특검은 종합특검 민주당에서 추진한 거 종합특검 하나인데 아니 상설특검도 있어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법에 있는 거니까 겁나 많아. 그거 말고 실제로 특검법 네. 만들어서 하는 건 네. 특검 네. 종합특검법이 있죠. 종합특검은 하나인데 그 외에 나머지 특검은 뭐냐면 국민의힘이랑 개혁신당이 요구를 해요. 이재명 정부의 수사기관 못 믿겠으니까 통일교 이런 건 특검으로 가자고 해요. 그렇죠? 네. 저희가 말하는 거죠. 그럼 경찰 측에 넘겨놨으니까 기다려 보자고 하면 못 믿겠다고 하고 있는데 어느 한쪽에서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앞뒤가 안 맞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보통 특검은 야당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야당이 요구를 할 때 그럼 그 얘기를 해주시면 되게 설득력이 높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아까 방송 얘기를 한 것은 예단하고 묻지 않았어요. 정영진 씨가 그냥 할 수 있는 질문이었어요. 뭐냐면 쌍방울 대납 특검이랑 방북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그게 어떤 증거가 있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게 아이 뻔하지 뭐 돈 주면은 김정은이 그 뭐 환영합니다 한번 하는 거고 환영합니다 하면은 청와대에서 어떻게 그거를 뭐 거절할 수 있겠어? 이렇게 대답해요 검사가. 이게 타당하냐는 얘기예요. 타당하지 않아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수사를 했으면 지금 나오고 있는 뭐 이 진술을 유도한 뭐 이걸 회유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그 원래 있었던 것은 그거잖아요. 지금 그 대북선거 사건 개입. 그럼 알 수가 없는데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는데 특검 입장에서는 관련한 자료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네. 안 받고 저러는 거면 문제죠. 나중에 문제죠. 그래서 저거는 대통령 부부가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어디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받고 개입했는지가 드러날 테니 네. 그때 보고 다시 판단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번 이 부분은 한번 봐보시죠. 이제 네. 특검에서 이걸 저는 어떻게 처리를 할지 좀 궁금해요. 저도 조금 절차에 조금 의문이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법원에서 아마 좀 판단이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네. 공무원이 이렇게 일을 하다가 뭐가 잘 안 되잖아요. 막 심할서 쓰고 경위서 쓰고 막 합니다. 네. 특검 뭐요? 특검 네. 딱 했어요. 네. 막 특검이 막 그 다 기소해. 네. 근데 공판검사 몇 명 남겨두고 특검 다 돌아가잖아요. 근데 공소기각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계속 네. 범위 안에 벗어났다. 네. 네. 이걸 누가 책임집니까? 예산만 몇백억 써놓고 특별 검사들도 책임 안 지고 특검을 발족했던 발의안을 했던 그러한 정치인들도 책임 안 지고 결국 국민들은 피해 보는 게 전국에 있는 일선 그 검찰청에서는 검사 수가 다 특검하고 합수문으로 빨려 들어가가지고 사건이 지금 진행 안 되고 있는데 네. 이거 공소 기각이 됐을 때는 굉장히 좀 페널티를 먹여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